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잡동사니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을 잡동사니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잡동사니에는 물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방해물도 거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부질없는 후회나 걱정, 바로 이런 것이 정신적 잡동사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강연백도 씨 함께 하시면서 머릿속의 잡동사니를 하나씩 둘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연백도 씨 시작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외고에 진학하다 하태현. 화목한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그.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후 집안의 생계는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남아서 막 컴퓨터 게임 같은 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공부도 되게 안 되고 막 학교 가기도 무섭고 집에 와서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그때는 암울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 설상가상으로 유방암 판정까지 받은 어머니. 어린 그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도 다 빠지셨는데 가발을 쓰고 직장을 다니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제 난 고아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제가 진짜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 후 사교육 없이 혼자 힘으로 당당히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편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진짜 자기가 꿈만 있고 목표만 있으면 뭐든 안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매환 딜러가 돼서 제 꿈도 이루고 꼭 엄마한테 효도하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꿈을 향해 달린다. 하태현 군을 소개합니다. 어서 와요. 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키가 크네요. 그리고 얼굴도 착하고 잘생겼고 의젓하고.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모르는 문제는 계속 물어보면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잘 가르쳐 줬어요? 저희 반 애들이 너무 다 착해서 착하고. 모르는 문제를 다 알려주고 심지어 시험 기간에는 요점 정리를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교육도 안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배워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혼자 했거든요. 이 대견한 하태현 군이 오늘 강연할 주제가요, 바로 엄마 제가 있잖아요 라는 그런 주제인데 어떤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용기를 주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하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엄마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엄마가 훨씬 더 대단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막 성적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우수한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난 효자인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어쩌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꿈을 향해서 계속 달려왔고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17살인 제가 어떻게 꿈을 잃지 않고 살아왔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전에는 저희 집은 저랑 형 그리고 엄마랑 아빠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네 식구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직장을 다니시게 되었는데 엄마가 직장을 다니시면서 너무나 바쁘셔서 막 학부모 회의 같은 건 절대 나오실 수가 없었고 심지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도 저 혼자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는 막 옆에서 친구들이 야, 쟤는 엄마 아빠 없나 봐. 쟤 고아인가 봐.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슬펐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항상 혼자 있다 보니까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게 됐어요. 거의 7시간에서 8시간? 그렇게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질 정도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점점 더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심지어 왕따까지 당했었어요. 완전 성적도 떨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왕따까지 당하고, 저는 그때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세상이 저를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왕따를 시킨 친구들이 굉장히 미웠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내가 쟤네들보다 훨씬 성공해서 쟤네들을 이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에 오게 되었는데, 중학교에 와보니까 공부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원을 다니기에는 굉장히 돈이 없었어요. 엄마가 그때 당시 벌어오시는 월급이 세금을 떼면 거의 한 80만 원 정도에 가까웠는데, 80만 원에서 좀 싼 학원에 가서 20만 원을 지출한다고 해도 거의 60만 원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냥 혼자 공부하자였는데, 정말 행운이었던 건지 저희 반에 학원을 하시는 부모님이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 친구가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저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험 기간에는 요점 정리까지 저한테 만들어서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제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쪽에 관심이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나는 무슨 꿈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진로에 대해서 찾다가 외환딜러라는 직업을 발견했어요. 외환을 사고 파는 그런 딜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본 환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외환딜러가 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꿈을 외환딜러로 정했어요. 그런데 외환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어랑 일본어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바로 외국어 고등학교였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만약에 진학하게 된다면 영어랑 일본어를 당연히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수능 점수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팔이 저리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엄마가 계산원 일을 하셨는데 계산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오늘따라 힘드신가 보다라고 생각만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 팔이 저리다는 게 알고 보니까 그 유방암이 그 발병하기 전에 나타나는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의 2주일, 3주일 동안 엄마가 계속 똑같이 나 팔이 저린데 병원에 가볼까? 계속 얘기하셨는데도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너무 넘겨버렸고, 엄마가 나중에 검사를 해보셨는데 유방암 3기 판정이라는 결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내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간다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서 차라리 빨리 돈을 벌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면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를 갈게요. 요즘에 특성화고도 굉장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아니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전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아픈 건 별로 상관없는데 너희들이 꿈을 못 이루는 게 정말 나는 슬퍼서 내가 아플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서도 외국어 고등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한 방법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막 달력에다가 오늘 할 목표를 먼저 적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나는 이 문제집, 저 문제집, 요 문제집을 3개를 풀 거야 라고 정해요. 그리고 학교에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학교에서 굉장히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정말 공부할 분위기가 전혀 조성이 안 되는데 학교에서는 핸드폰도 요즘 다 걷어가죠. 그리고 TV도 없죠.
그리고 컴퓨터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는 엄마 집안일 도와드리는 일을 많이 했고 오히려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진학한다고 얘기했을 때 친구들은 사실 저한테 굉장히 좀 마음 아픈 말을 많이 했어요. 막 네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 네가? 심지어는 너는 외국 간다고 해도 어차피 바닥 깔아줄 거면서 뭐 하러 가?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 꿈이었고 제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실제로 인천에 있는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장학증서도 받게 됐어요. 사실 제가 외고에 들어와서 그렇게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성적이 많이 낮게 나왔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막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하지만 지금이 처음 시작이고 저는 예전부터 계속 발전해 오는 상황이고 비록 굉장히 성적이 낮다고 해도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도전할 것이고 아무리 점수가 낮게 나와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꼭 제 꿈인 외환딜러가 되고 외환딜러 퇴직한 후에는 저만의 경제연구소를 짓고 싶어요. 뭐 제 이름이 하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태현 경제연구소를 꼭 짓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엄마가 완전히 완치된 상태는 아니시고 수술은 끝나셨지만 아직 유방암이 다 사라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하신 것 때문에 오른쪽 팔 왼쪽 팔 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세요. 사실 이 상태로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한데 저희 집에는 소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꿋꿋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막 엄마는 유방암에 걸리셨을 때도 굉장히 꿋꿋하셨고 아빠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울지 않고 계속 꿋꿋하게 저희 옆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얘기 잘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대견한 태연 군의 어머니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 군이 강연하면서도 끝에도 그랬지만은 계속해서 어머니 건강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건강이요? 네, 지금은 치료도 끝나고, 네. 뭐, 약은 5년간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어서 복용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꼭 완쾌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출연을 하는데, 직접 아드님을 우리 프로그램에 추천을 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왜 그렇게 추천을 아드님을 하셨습니까? 네, 사실 저희 주변을 보면 어렵게 생활하는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거를 그 어린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해서 추천을 하게 됐어요. 뒷바라지 하시면서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할 때도 많으셨죠? 네, 많이, 힘들고 네. 좀 그렇지만 제가 도움이 많이 못 돼서 좀 많이 안타까웠죠. 네. 네. 지금 보면 참 든든해요. 근데 그 속마음을 우리 태연 군이 어머니한테 잘 해요? 표현을?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네. 마음을 잘 얘기 안 하고 저도 좀 성격이 무뚝뚝한 편이라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잘 못하고 문자로는 서로 사랑한다 뭐 이런 문자를 하긴 하는데 또 얼굴 보면은 또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도 표현을 잘 못하시네요. 그렇죠. 직접 얼굴 볼 때는. 네. 이 자리에서 기회 드릴게요. 이제 문자 그만 보내시고. 태연아, 사실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하고 또 너의 꿈을 향해서 항상 노력하는 내가 자랑스럽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아들. 네.
태연 군도 이렇게 속마음을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강연 끝에 맨 끝에는 엄마 사랑해요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아우, 완전 한 번만 쑥스러운데. 더 해보세요 어머니한테. 아, 엄마가 막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 빠지시고 막 사실 가발 쓰고 일을 나간다는 건 전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거 진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저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꼭 제 꿈을 이룰게요. 사랑합니다. 아, 사랑한다 아들. 네 고맙습니다. 네. 언젠가는 하태현 경제문제연구소 소장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 저 찾아가도 잘해주세요. 네, 당연하죠. 네. 오늘 엄마 제가 있잖아요라는 강연을 해주신 우리 하태현 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